안녕하십니까. 간편한 한 끼 이범주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그 중에서도 신전 떡볶이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아주 애정하고 주기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죠. 매운 거 잘 못 먹는 저희 아들도 물에 헹궈가면서 그 허여멀건 거 맛있다고 먹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아주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한국의 시그니처 음식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떡볶이가 땡길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해서 먹긴 귀찮고 해서 이제 배달앱을 켜고 검색하다 보면 이것저것 시키다 보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하는 생각이 들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떡볶이가 너무 이제 친숙하다 보니까 싸게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배달로 시키면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막상 해서 먹자니 또 뭐 이것저것 만들고 귀찮고, 또 만들었는데 맛있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맛이 또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구나 집에서 간단하게 라면처럼 끓여 드실 수 있게끔 신전 떡볶이와 싱크로율 90% 이상인 비법 양념장 레시피 가지고 왔습니다. 요 양념장만 넉넉히 만들어 두시고, 요런 밀떡, 그 다음에 어묵, 대파 요런 거 냉동실에 소분해서 보관해 두셨다가 꺼내 갖고 바로 라면처럼 끓여 드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 떡볶이가 이게 먹다 남으면 처치 곤란하긴 하죠. 그래서 오늘 딱 그 1인분씩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담하건대 배달보다 빠르고 극강의 가성비에 최상의 맛, 이 세 가지 3박자 짝짝짝 보장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1인분씩 끓이는 이 방법으로 이제 오늘 촬영을 할 건데, 특히 남편분들 이거 잘 익혀두시고 밤에 출출할 때 야식으로 라면처럼 간단하게 후다닥 해가지고 아내분이랑 같이 애들 재워놓고 먹으면서 와이프랑 애들 키우는 거, 애들 얘기, 회사 얘기, 나 일하는 얘기 이런 거 같이 하면서 놓고 먹으면 그런 게 뭐 소소한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떡볶이 맛, 한국 여성이라면 웬만하면 사랑하는 맛이죠. 보장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 보고 말이 너무 많다, 뭐 아직도 조미료를 쓰냐, 이런 불만들의 댓글이 영상에 많이 달리고 있는데, 제 영상 컨셉 자체가 누구나 쫓아하실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촬영하는 게 컨셉이라서 어쩔 수 없으니 좀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간단하게 레시피만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있죠. 그런 거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조미료는 제가 뭐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음식을 맛있게 채워주는 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조미료로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맛을 좀 더 맛있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것도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맛이 기가 막힌 신전 떡볶이 스타일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밀떡이 왜 좋은지는 이따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뎅, 요거 밀떡 한 3,000 얼마였죠? 1kg짜리 밀떡이고, 요거 오뎅인데 제일 작은 거 한 1,000원 하죠. 그 다음에 고추장, 그 다음에 이제 야채로는 이제 대파, 그 다음에 이제 신전 떡볶이 스타일이 들어가려면 요 카레가루가 들어가야 됩니다. 집에 남은 카레가루 챙겼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간장, 설탕, 그리고 다시다, 미원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랑 시너지로 매운맛 땡겨주는 후춧가루 좀 들어가야 돼요. 간단하니까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밀떡이 이제 이렇게 1kg 단위로 포장이 돼서 팔고 있습니다. 이거로 4등분해서 그러니까 250g이 혼자 먹기에 모자라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딱 좋은 양이에요. 그래서 4인분을 해서 소분한다는 개념으로 일단은 해볼게요. 요거를 소분하려면 이제 위생봉투가 필요하겠죠. 위생봉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생봉투 4개 준비했고요. 이제 요거를 저는 오늘 밀떡을 준비했는데요. 밀떡 중에서도 요 누들 밀떡이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요거를 소분해서 나중에 꺼내 드실 때 냉동해서 이제 해동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요 밀떡 요 얇은 걸로 하시면 그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고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4등분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잘 풀어갖고 깨는 거의 손가락보다 한 이 정도 됩니다. 뭐 저울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4등분 그냥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밀떡을 4등분 해가지고 나눠 두시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면처럼 봉지 하나 딱 까가지고 끓여 먹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4등분 했습니다. 눈대중으로 보시고 대충
한두 개 차이니까 요게 딱 1인분을 먹기 좋은 양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옆으로 놓고 이제는 오뎅 차례죠. 오뎅도 제일 작은 거 시키시면 한 요 정도 들어있는데 개수 세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 주시고 여기서 가운데 자르고 떡볶이는 삼각이죠. 이렇게 하면은 4등분 되겠죠. 이렇게 놓고 요거를 봉투 하나당 하나씩 또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밀떡 1인분당 똑같이 오뎅 1인분이 들어갔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대파죠. 대파 빠지면 서운하죠. 대파도 너무 탕파 같은 거 쓰실 필요 없고 큼직막하게 썰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끝에 부분 좀 잘라내고 나머지는 그냥 큼직막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각으로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손가락 2마디, 3마디 정도? 좀 푹 익어갖고 떡볶이에 척 얹어질 정도 느낌으로 두성두성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소분해서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울도 필요 없고 그냥 눈대중, 손대중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4개가 완성됐죠. 보시면은 이제 오뎅이랑 대파, 밀떡이 들어갔습니다. 쌀떡보다 밀떡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밀떡이 냉동시켰다 해동시킬 때 그 식감이 더 훨씬 쌀떡보다 잘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를 최대한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1인분 되는 거죠. 묵직합니다. 이거 1인분이라도 공기를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냉동실 보관하시면 됩니다. 요게 1인분이니까 양념장 1인분 양 풀어갖고 요거 하나 딱 넣어서 끓이면 끝. 간단하죠. 그리고 이거 오뎅이랑 대파도 냉동실에 넣어놨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 한 달치죠. 요 4개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럼 이제 떡볶이에서 아주 중요한 신전 떡볶이 스타일 비법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이죠. 고추장 6큰술 하나, 둘, 셋, 넷, 5, 6.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운 거 3큰술. 고운 거 없으시면 그냥 집에 있는 거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설탕 4큰술. 셋, 넷. 그 다음에 간장 2큰술. 그 다음에 신전 떡볶이의 키포인트죠. 카레가루 3큰술 넣겠습니다. 여기에 다시다 반큰술, 미원 반큰술입니다. 미원이 들어가야 우리가 좋아하는 그 떡볶이 맛이 납니다. 파는 떡볶이 맛. 매운맛을 올려줄 후추 3분의 1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고추장이 요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잘 섞어주세요. 제가 좀 너무 작은 그릇에다 했는데 판단 미스네요. 보이시나요? 고추장이랑 간장이 들어가갖고 물기가 있어서 섞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에 쓰실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쓰실 거기 때문에 골고루 재료가 다 섞이게끔 충분히 섞어주세요. 밑에까지 잘 긁으면서 잘 섞어주세요. 다 섞으신 다음에 살짝 손에 묻혀갖고 맛보세요. 괜찮습니다. 요거 잘 섞어갖고 용기에 담아갖고 요 양념장은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까 떡이랑 어묵 소분해 놓은 거는 냉동 보관, 이건 냉장 보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돼요.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양념장이랑 아까 소분해둔 떡이랑 대파, 어묵, 그다음에 양념장 준비됐으니까 불을 올려갖고 바로 똑 떨어지는 1인분 양으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라면만큼 쉽습니다. 브루스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루스타 가져왔고 물 400ml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냉동해서 꺼내서 이 밀떡을 약간 물에 불려주는 게 좋은데 저희는 바로 끓이는 컨셉으로 갈 거기 때문에 불은 최대한 약하게 해서 밀떡이 충분히 잘 익게끔 불을 약불로 맞춰서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 아까 만들어 놓은 거 2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시면 편한 게
이제 양념장 있고 물 다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풀어서 해보시고 기준점에서 이제 좀 더 진한 맛을 원하시면 양념장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겠죠. 자기한테 맞게끔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매운 걸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매운맛 확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먹을 거면 단맛이랑 덜 맵게 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거나 양념장을 좀 덜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단맛이 올라오면서 약간 매운맛이 중화되고 물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잘 풀어진 것 같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 풀어졌죠.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좀 더 양념장을 넣을지 아니면은 그대로 끓이실지. 여기서 약간 모자란 맛으로 가셔야 이제 떡이랑 이런 게 들어가서 쫄면서 맛이 정확하게 좋아집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싱거운데 요거 쫄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 그러면 아까 여기 준비해 두신 밀떡 이렇게 뜯으셔서 같이 한 번에 넣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거의 라면급이죠. 이렇게 해서 센 불에 하지 마시고 충분히 요게 이제 불면서 잘 익게끔 약불로 끓여주세요. 양념장이 있으니까 끓이시다가 모자라시면 양념장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매콤하게 해서 나중에 치즈 한두 장 정도 넣어갖고 먹는 걸 좋아하는데 뭐 그거는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애들은 좀 약간 싱겁게 해가지고 치즈 넣어서 먹으면 맛있죠, 떡볶이. 제가 그리고 요 떡볶이 레시피에서 요 누들 밀떡을 사용하는 이유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누들 밀떡이라는 건데 얇죠, 면처럼. 근데 요게 이제 냉동했다가 물에 불리는 과정 없이 바로 해서 익혀서 먹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얇으니까 금방 익죠. 센 불에 확 끓이셔도 되는데 저는 밀가루에 양념이 잘 배게끔 약불에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약불에 끓이셔도 충분히 금방 올라옵니다. 저는 떡볶이는 무조건 밀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밀떡이 좀 더 쫄깃한 식감도 있고 요 양념이 잘 배어나가지고 떡볶이랑 되게 잘 어울리죠. 근데 뭐 이거는 개취입니다. 쌀떡 좋아하시는 분은 쌀떡 드시면 되고 양념이 맛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냉동하실 분들은 밀떡이 훨씬 낫습니다. 쌀떡보다는. 밀떡이 냉동했다가 다시 사용하셔도 해동해서 사용하시면 식감이 잘 살아납니다. 잘 끓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떡이 좀 부풀고 냄새 좋네요. 오뎅도 좀 부풀고 대파가 축 늘어져 갖고 떡볶이랑 좀 어울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불로 좀 끓이시면 금방 국물이 쫄 거예요. 이 정도가 그러니까 물 400ml에 양념장 2큰술 기준점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약간 익으면서 약간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서 이제 좀 졸이면 잘 쫭니다. 좀 올려서 보여드릴까요? 걸쭉할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죠? 그죠? 맛있게 잘 익었죠? 1인분 떡볶이. 그릇에 예쁘게 담아 갖고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혼자 먹기 적당한 양이죠.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다 남은 만두튀김이 있고 단무지는 급하게 김밥 단무지 준비했고요. 맛있게 아주 잘 됐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계속 쫄고 있네요. 맛있습니다. 저는 요 대파랑 떡볶이 같이 먹는 거 좋아하죠. 떡볶이에 들어간 대파 매력 있죠. 이렇게 대파 얹어서
맛 좋네요. 오늘도 다행히 맛있게 나왔습니다. 만두튀김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해서 국물이죠. 국물 묻혀서 계란 노른자랑 흰자 국물 묻혀서 맛있죠. 이 누들 밀떡이 굉장히 이 레시피랑 잘 어울립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있을까봐 아래 링크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진짜 간단하게 소분하셔서 밤에 그냥 라면 끓이듯이 끓여 드시면 야식으로도 짱이죠. 매콤하니 달콤하니 카레 향이 약간 들면서 진짜 맛 좋은 떡볶이가 나왔어요. 신전 스타일이죠. 이거 너무 간단하면서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죠. 꼭 한번 집에서 저처럼 소분해 가지고 꺼내서 하나씩 해서 드셔보세요. 혼자 먹기도 딱 좋습니다. 뭐 이렇게 곁들여 드실 거면 둘이 드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 이제 수술 받으신 데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병원에 이제 진료차 아버지랑 같이 다녀왔는데요.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가다 보니까 차 안에서 왕복 한 2시간 정도 아버지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시간이죠. 아버지랑 단둘이 그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이죠. 옛날 분들 그런 분들 많죠. 의사 선생님이 말하면 거기다 대고 자기 얘기하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하죠. 저도 옆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오는 길에 답답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자극을 줄 겸 자존심 세신 아버지 자존심을 한번 긁었죠. 아버지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역에서. 엄청 존경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성실하시고 그냥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시죠. 친구분들은 대부분 지금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건강해야지 만약에 아프면 주변에서 다 흉볼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존심을 한번 긁었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많이 있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열심히 사는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열심히 사람을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가지고 좀 약간 흉을 보듯이 말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게 있죠. 아버지 자존심을 긁는 게 어떻게 긁었냐면,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래갖고 노후를 좀 건강하게 보내야지 아프면은 주변에서 아마 흉볼 거라고 저놈 저거 일만 그렇게 주구장창 하더니 결국은 병 나갖고 죽는다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 흉볼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을 줬죠. 성실하게 사는 게 맞는 건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걸 꼬투리 잡아서 열심히 안 산 사람들이 이제 흉을 보는 거죠. 참 한심한 건데 그런 문화가 있죠. 나댄다 설친다 이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틀이 떼고 좀 더 큰 틀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뭔가를 도전을 하고 새로운 걸 하는데 그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거를 깨부수려는 사람들을 흉을 보죠. 나댄다 설친다. 근데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를 깨고 뭔가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걸 이뤄내면 자기가 합리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제 뭔가 새로운 거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설치 때부터 알았다, 뭐 그런 안 좋은 말들이 들리죠.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이뤄내려면, 그러니까 틀을 깨고 나가려면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그 틀을 깨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실패는 있을 거고, 근데 뭔가를 시도를 한 사람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피드백을 통해서 뚫을 수 있는 방법의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실천력이 엄청 중요하죠. 제가 언제 하와이 대저택인가 거기서 들은 마음을 울리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뿐이며 내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진다. 엄청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을 흉을 보는 게 이게 엄청나게 진짜 안 좋은 문화인데, 그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지금 유튜브를 말씀드리면,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든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냉면을 알리고 싶다. 그때 단순하게 생각한 게,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유튜브로 가자.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해서 소통을 일으키자 해갖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처음에 아주 난장판도 아니었습니다. 막 가게 얘기하고 장사 얘기하고. 근데 그거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가게를 알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전환이 돼갖고, 그때부터 간편한 한 끼 레시피로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어렵고 화면도 막 되게 어수선하고 막 그랬죠.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조금 나아지긴 했고, 말하는 것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또 얻은 피드백이 하나 있죠. 가게를 알리는 거에서 음식은 가장 중요한 게 먹어봐야 하거든요. 맛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희 가게 뭐 여기서 이쁘게 찍고 뭐 손님 많은 거 찍고 뭐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뭐 그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먹어봐야 하는데 거리적 한계라는 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여러 사람이 우리 음식을 먹어보고 인정하게 만들까, 이 생각을 한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으로 밀키트를 한번 해보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밀키트를 해보자 하고 나서부터 또 이 일이 또 산더미죠. 밀키트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허가도 필요하고, 뭐 택배도 알아봐야 되고, 뭐 설비서부터 뭐 하여튼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그 과정인데,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해결책을 저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죠. 지금 주방 세팅은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 전기공사나 이런 거를 어저께 가서 마무리하고 왔는데, 이제 또 이제 뭐 CCTV서부터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다 테스트 해봐야 되죠. 근데 이런 과정이 하나하나 나갈 수 있는 거는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만약에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다였는데, 그때 생각하는 유튜브를 하면 되겠다였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통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서 집으로 보낼 수 있는 이 밀키트를 해야겠다까지 이제 도달한 상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목표는 이제 여러 사람한테 저의 음식을 알리는 거고 먹어보게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올해 안에가 목표인데 올해 안에 준비를 다 해서 만약에 저희 가게에 올 수 없는, 진짜 멀리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이 부산이라고 치면 부산에 계신 분한테 저희 냉면이 택배로 가서 그분이 드시고 만족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제가 처음에 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냉면을 알리고 싶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지금 생각하는 거를 일단은 실천을 해서 거기서 얻는 피드백을 통해서 또 한 걸음 또 나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렵지만 진짜 그냥 근본적인 원리 같습니다. 실천을 해서 뭐 무턱대고 한다고 해서 뭐 될 건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일단은 실행을 하고 계속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이것도 하와이 데저텍에서 들은 얘기인데, 보이는 만큼만 가라, 거기 가면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엄청나게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 최선을 다해서 가보면 거기서 또 뭔가를 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사람한테 알리겠다 해서 밀키트를 전국에서 이제 보내갖고, 진짜 멀리 계신 분이 저희 냉면을 먹게 된다? 상상만 해도 진짜로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뭐 같은 거 시도할 때 주변에 의식하실 필요 없고, 어차피 내 세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야 내 인생입니다. 만약에 한 번에 실패도 없이 성공을 하시면은 그거는 큰 목표가 아니에요. 대부분 큰 목표는 중간에 엄청나게 고된 일이 많이 있죠. 그거를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서 목표에 도달했을 때 성취감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셔갖고 꼭 이루시고 성취감을 한번 느껴서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그 느낌 한번 꼭 느껴보시길 바라봅니다. 지금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제 급 마무리인데, 간단한 한 끼를 통해서 얻는 레시피를 통해 가족과의 소중한 한 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